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같은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A, B, B라는 이렇게 A 3개랑 B 2개를 이제부터 나열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순열에 의해서 얘는 500의 개수만큼 얘를 나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열심히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좀 A, B라고 했지만 얘네들 첫 번째부터 A1, A2, A3, B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를 나열하다 보면은 우리가 A1, A2, A3, B1, B2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 500 안에. 그리고 A2, A1, A3, B1, B2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A1, A2, A3, B2, B1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A1, A2, A3, B1, B2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A1, A2, A3는 모두 A고 B1, B2는 모두 B죠.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에는 이렇게 나열은 되지만 A, B, B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B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나열하게 되면 그 같은 것끼리는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것들끼리 자리를 바꾸어도 우리는 같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B 이런 것처럼 같은 것끼리 자리를 바꾼 거는 같다고 하나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나누어 주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1, 3개를 이제부터 나열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1,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1, 1밖에 없죠. 근데 얘는 3개니까 3팩이냐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3팩은 3팩이지만 1이 3개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 것도 같다라고 봐서 한 개다라고 이제부터 하자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A가 M개 있고 B가 N개 있고 C가 N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L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외에도 뭐 D, E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나열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일단 얘네들을 모두 나열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 모두 나열은 할 거지만 우리가 A끼리 자리를 바꾼 것과 모두 같을 거고 N 다시 해서 B끼리 자리를 바꾼 것도 같을 거고 C끼리 자리도 바꾼 게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도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이제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 길찾기 유형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봅시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면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냐? 그냥 이 초록색 길을 따라서 가면은 가장 짧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초록색 길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로로 한 칸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밑으로 한 칸 가는 거를 B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은 A, B, B로 간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최단거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같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한번 갔고 옆으로 한번 갔고 밑으로 한번 간 다음에 옆으로 두 번 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A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옆으로 세 번과 밑으로 두 번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세 번이나 밑으로 두 번이지만 어떻게 옆으로 세 번 가고 밑으로 두 번 가는지 그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세 개랑 B 두 개를 나열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눴다라고 이제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되는 문제가 뭐냐? 자, 여기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꼭 이 C라는 점을 들렸다가 B를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하기 위해서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갈 것이며 사건을 이렇게 두 개도 볼 수 있겠죠. 그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동시에 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를 A, 이렇게를 B라고 본다면 A, A, B, B 옆으로 두 번, 밑으로 두 번 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4팩을 2팩, 2팩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거는 옆으로 두 번, 아래로 한 번이니까 A, A, B라서 3팩을 2팩으로 나누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3이라서 우리는 18가지다 라고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응용한 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에서 B로 갈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호수가 하나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B로 갈 건데 이 호수를 들일 수가 없겠죠. 그럼 호수를 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A에서 B로 가는데 호수를 피해서 가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어디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C, 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거랑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거랑 동시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 길이는 더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 길이는 위에 산 것처럼 동시에 더하니까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에서 C로 가는 거는 최단 거리가 옆으로 한 칸, 밑으로 세 칸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한 칸, 밑으로 세 칸. 그래서 얘는 4팩을 1팩, 3팩으로 나누었다. 그 C에서 B로 가는 거는 그냥 쭉 직진이네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4번만 가면 되니까 그냥 1이다. 얘는 다시 얘기하면 4팩을 4로 나누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A에서 D로 가는 거는 옆으로 5칸, 밑으로 한 칸이니까 6팩을 5팩으로 나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이고 D에서 B로 가는 것도 밑으로 그냥 두 번 연속으로 가면 되니까 얘는 한 번이다. 2팩을
2팩으로 나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럼 얘네끼리는 곱하고 얘네끼리는 더할 거니까 4에서 1 곱하고 6에서 1 곱하니까 10까지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를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사건 분석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이 점은 A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이 점도 이렇게 가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로 가는 것도 직선이 가장 빠를 테니까 하나하나다 라고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그쵸?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 가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로 갈 거고 올라오는 것도 위에서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죠.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더할 거다. 그럼 이 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렇게 가는 건 한 가지니까 세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네 가지. 그럼 이 점도 얘랑 더해서 세 가지. 여기도 여섯 가지. 둘이 더하면 10가지. 이거 계산하면 10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여기까지는 한 가지겠죠. 그럼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여섯 가지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 이 점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C를 반드시 들여야 되니까 이 빨간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얘한테 더해지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여섯 가지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만 위로 오는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C를 안 들여서 여섯 가지다. 그러면 여기도 여섯 가지겠죠. 그럼 여기가 12가지, 여기가 18가지라 해서 아까 구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도 보면 이거 옆으로 밀렸네요. 이렇게 다 하나일 거예요. 그쵸? 걔는 직선거리가 가장 빠르니까. 그럼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건 호수를 들여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갈 수 있으니까 네 가지고 얘도 네 가지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도 되지만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가는 것밖에 없겠네요. 왜냐? 이렇게는 호수를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그래서 총 10가지다. 그럼 아까 구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수녀로 얘를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지나는 점들을 꼭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반드시 지나는 점 잡기라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구해가지고 그 여러 개를 다 사건을 나누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곱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물론 이것도 똑같은 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바로바로 그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건 때부터 얘기도 하지만 사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